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후보가 모두 결정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선거전을 앞두고 후보 간 연대 가능성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세월호 육상 거치를 앞두고 목포 신항에서의 막판 작업이 순탄치 않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에서도 참사 3주기 추모 행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고흥 앞바다에서 부산물로 처리되던 미역귀가 수출 효자 품목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환경 보전과 소득 창출이라는 이중의 효과로 어민들의 관심도 높습니다. 순천만에서 겨울을 보낸 흑두루미가 시베리아로 돌아갔습니다. 특히 올 겨울에는 다양한 철새들이 순천만에서 월동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부터 시작된 경선이 끝나고 정당별로 대선 후보가 결정됐습니다. 대선 본경기가 시작된 건데요. 앞으로 정당 후보별 연대가 이루어질지가 변수입니다. 박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당이 충청권에서 마지막 경선을 펼쳤습니다. 지난 6차례 경선에서 줄곧 선두를 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가 대선 후보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표를 대선 후보로 선출한 더불어민주당도 본선 레이스로 전환했습니다. 문안 후보의 양자 대결이 현실화된 겁니다. 두 후보 모두 호남 경선에서 60%의 득표율을 보인 만큼 본선 레이스에서 호남 민심이 변수로 급부상했습니다. 문재인 후보 쪽은 대세론으로 가고 있고 안철수 후보 쪽은 비문연대 혹은 반문연대에서 그래서 호남에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이 핵심 지지층에서 지지를 다지는 것이 과제일 수 있는 거고요. 홍준표 지사를 대선 후보로 뽑은 자유한국당은 첫 지역 선거 대책위를 출범시켰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바른정당과 연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바른정당 대선 후보인 유승민 후보는 차별화된 보수 진영의 후보로 완주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본선 레이스에서 보수 대연합이 가능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까지 각 당의 후보가 확정됨에 따라 본선 레이스가 불붙었습니다. 후보 등록은 오는 15일부터 이틀간, 후보들의 통합과 새로운 지지층의 연대가 이루어질지가 앞으로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순천시의회가 순천시 나선거구 정영태 의원의 의원직 상실 판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결원 사항을 통보했습니다. 순천시의회는 어제 오후 법원 행정처로부터 대법원 확정 판결 결과가 공식 통보됨에 따라 오늘 순천시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 같은 결과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9일 대통령 선거일에 보궐선거를 치를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역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판단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월호를 육상으로 옮기기엔 너무 무거워서 선체에 구멍을 뚫고 운송 장비도 추가됩니다. 그런데 더 성능이 우수한 장비도 실적이 있는 업체들도 있었지만 배제됐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대형 중량물을 이동시키는 특수 운송 장비인 모듈 트랜스포터입니다. 왼쪽에 있는 독일 실내사 제품은 한 축당 최대 40톤까지 들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이탈리아 코멘토사에서 제작된 것으로 한 축당 60톤까지 지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현장에 투입된 건 운반 능력이 더 낮은 독일산이었습니다. 현장에 반입을 또 적절한 시기를 해야 되고 이동성 그리고 안전성 이 모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전문가들은 세월호가 화물 쏠림 등으로 무게중심이 선미 쪽으로 기울어져 있을 가능성을 지적해왔습니다. 또 세월호 선체 무게도 정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된 상황. 13,400여 톤으로 추정됐던 세월호 선체 무게는 14,592톤으로 바뀌었습니다. 14,592톤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맞는다는 보장이 없다. 도대체 우리 사회설비지의 숫자를 믿을 수가 없다. 네. 처음부터 운반 능력이 뛰어난 장비가 투입됐다면 선체에 구멍을 뚫거나 운송 장비를 뒤늦게 추가할 필요도 없었던 겁니다. 일부러 용량이 부족한 모듈 트랜스포터를 계약을 했고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저희로 하여금 동결하게 하고 했다면 당연히 그것도 조사 대상이 됩니다. 한 축당 60톤까지 들 수 있는 모듈 트랜스포터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영암 대불산단 2곳 등 전국에 3곳. 이 업체들은 공동으로 지난해 말 국내 최초로 15,000톤이 넘는 선박을 옮긴 실적도 있습니다.
목포 신항에 있는 모듈 트랜스포터보다 성능이나 실적이 우수한 장비가 있었지만 세월호 현장 투입에는 배제됐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아 전국적으로 추모 문화제가 열립니다. 여수시민사회연대회의와 4.16 세월호 대책협의회는 최근 기억과 다짐의 4월 선포문을 발표하고 미수습자 수습과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등을 위한 행동에 돌입한다며 오는 4월 16일 참사 3년이 되는 날 안산에서 기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이순신 광장에서는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영상 상영과 사진전, 리본 나눔 추모 문화제가 열리고 목포 신항에서는 16일에 추모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국 최대 미역 주산지인 고흥에서는 요즘 미역 수확이 한창입니다. 그동안 미역 부산물 처리 문제로 어민들이 골머리를 앓아왔었는데요. 하지만 이 부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이 인기를 끌면서 오히려 효자 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전부터 이어지는 미역 선별 작업에 어민들의 손놀림도 바빠집니다. 식감이 좋아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고흥산 미역은 다양한 공정을 거쳐 시중에 유통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역 부산물은 어민들의 또 다른 골칫거리였습니다. 실제로 미역 뿌리와 줄기 등 부산물은 전체 미역 생산량의 절반에 이릅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바다에 버려지면서 생태계 오염과 어민 분쟁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부산물 가운데 하나인 미역귀의 효능이 알려져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후코단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내 몸의 중금속을 제거시켜주는 알긴산도 많고요. 특히 올해 1,200여 톤의 수출이 예정돼 지역 내 효자 상품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가축과 전복 사료에도 쓰이는 등 활용도도 높아져 지자체도 적극 수매에 나서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득원이 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역기 수매 및 각종 지원 사업을 통해서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물 처리 문제로 애를 먹고 있던 어민들에게 환경 보존과 소득 창출에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킨 미역귀. 골칫거리였던 미역귀의 변신이 지역 경제의 또 다른 소득원 창출로 이어질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고흥군이 녹동항 인근 인공섬의 활성화를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고흥군은 지난 1월 고흥 녹동항 정비 사업의 하나로 연결다리와 바다공원 등을 갖춘 인공섬을 조성해 관광명소로 활용하기로 하고 오는 14일까지 인공섬의 명칭 공모에 들어가는 등 전국적인 홍보에 나설 방침입니다. 고흥군은 또 다음 달 바다 불꽃 축제를 앞두고 음악회 등 인공섬 프로그램을 꾸준히 개발해 녹동항을 관광 거점 항만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순천만에서 활동하던 천연기념물 228호 흑두루미가 시베리아로 모두 이동했습니다. 순천시에 따르면 순천만을 월동지로 찾은 흑두루미가 지난해 10월 20일 처음 확인된 이후 이달 초까지 모두 1,600마리가 월동을 하다 지난 2일 모두 시베리아로 돌아갔습니다. 올해는 특히 처음으로 흰 이마 기러기 2마리가 관찰됐고 수리부엉이와 매, 검은머리 갈매기 등 다양한 철새들이 월동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순천시는 주민, 시민단체와 협력해 서식지 관리에 주력한 결과 월동하는 두루미류의 개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나온 전두환 회고록은 5.18 당시 일어난 여러 사건들에 대해서 왜곡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뜯어보니 지만원 씨나 일베의 주장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3권짜리 전두환 씨 회고록 중 시내 서점에는 12.12와 5.18을 다룬 1권이 우선 배포됐습니다. 전 씨는 5.18이 일어났던 열흘 동안 전남 광주 그 어느 공간에도 자신은 실제하지 않았다면서도 160여 쪽에 걸쳐 5.18을 깎아내리고 왜곡했습니다. 5.18 사망자 중 음주운전과 같은 교통사고 등으로 32명이 숨졌다고 하는가 하면 계엄군이 휘두른 대검과 관련해서는 대검에 날이 무뎌서 사람들 해치기에 날카롭지 않다는 황당한 주장을 합니다. 신군부의 진압 요구를 거부했다 고문을 당해 숨진 당시 안병하 전남경찰국장이 자리를 지키지 않아 시위가 확대됐다며 고 안전국장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왜곡과 깎아내기를 계속하던 전 씨는 마침내 5.18 북한군 개입설을 펼칩니다. 시민군들이 교도소를 공격했다든지
탈북자들의 주장을 볼 때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는 겁니다. 구구 논객인 지만원 씨와 김대령 씨, 구구 사이트인 일베에서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망언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이걸 일베가 주장하는 거하고 당시에 군의 책임자가 주장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성격인데 지금 전두환 해고록은 뻔뻔스럽게도 그 5.18 애국 세력의 논리를 그대로 가져다 쓰고 있고 전 씨는 광주와 관련한 이 같은 내용에 5.18 신화의 자리를 차지한 역사라는 소제목을 붙여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여수시와 여수 진남 거북선 축제 보존회가 다음 달 4일 열리는 여수 거북선 축제에 통제형 길놀이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통제형 길놀이는 이순신 장군의 임진왜란 전란사를 재현하는 거리 퍼레이드로 여수시는 50여 개 주제의 작품에 참여할 참가자 5천여 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올해로 51회째를 맞는 여수 거북선 축제는 정윤현의 혼, 여수 밤바다에 물들다라는 주제로 다음 달 4일부터 나흘간 이순신 광장과 여수시 일원에서 열립니다. 광양 LF스퀘어가 주변 도로 교통 민원 해결을 위해 주차장 확대에 나섰습니다. LF스퀘어 광양점은 지난 1월 개장 이후 휴일마다 반복되는 주차난으로 고객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자 이달 안에 지점 내 100대 규모의 주차장을 추가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영화관이 위치한 가든동 정면의 10,000제곱미터 부지에 400여 대 규모의 외부 주차장도 마련해 고객들에게 편안한 쇼핑 환경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전남대학교 여수 캠퍼스가 개교 100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올해로 개교 100년이 된 전남대학교 여수 캠퍼스는 오늘 CNU 문화산책 공연을 시작으로 대학 역사전시회와 기념식, 기념포럼 등 지역민과 함께 소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남대 여수 캠퍼스는 1917년 여수국립간이수산학교로 개교한 이후 여수수산고등학교와 국립여수수산전문대학, 여수대학교 등을 거쳐 지난 2006년 전남대학교와 통합했습니다. 특별관광열차를 이용해 여수시를 찾는 방문객이 급증했습니다. 여수시는 3월 말 현재 특별관광열차를 이용해 여수를 방문할 예약자는 모두 8차례 5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차례 2,800여 명에 비해 70% 이상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관광열차는 관광객들의 요청에 따라 한국철도공사가 정규 운행하는 열차와는 별도로 편성한 열차로 여수시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해양 레일바이크와 아쿠아리움 등의 이용요금을 최대 50%까지 할인해주는 행사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산업단지 정부 합동공모 사업에 선정돼 국비 2억 5천여만 원을 확보했습니다.